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재활의학과 윤정중입니다. 제가 또 이제 한 달마다 나오는데 한 달 전에 나왔을 때 "너무 추워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어느덧 봄이 좀 다가왔습니다. 봄이 온다라는 건 저한테는 '봄이 왔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이제 프로야구가 개막하면은 저는 봄이 왔다고 보통 느끼는데 개막이 일 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그 LG 트윈스 팀의 필드 닥터를 하고 있어서 개막을 하고 나면은 어떤 홈 경기 있을 때 뭐 이렇게 야구장에 가서 그라운드 가까이 대기하고 있다가 뭐 큰 부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 가서 뭐 대처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예전에 뭐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 게임 이런 것들을 갔을 때도 현장에 이렇게 필드 닥터라고 하죠. 요런 것들을 의무 지원을 나갔을 때 보통 지켜보죠. 경기들을 지켜보면서 부상 상황이 나타나 나가 생기면은 이제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주로 드는 생각은 '아 제발 다치지 마라.' 이런 생각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죠. 안 다치죠. 대부분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불행히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때 운동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상 중에 하나가 그 전방십자인대 파열입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제일 선수들이 좀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 거의 다 대부분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본인의 종목 경기에 복귀하기까지 또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는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언제 복귀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한 6 개월, 9 개월 이 정도 얘기했었는데 요즘에는 6 개월은 좀 빠르다. 그래서 한 9 개월 길게는 12 개월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꽤 시간이 걸리는 부상인데 요게 뭐 딱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안전하게 재활을 하게 되면 그 정도 걸리지만 또 상황마다 특히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큰 대회를 앞두고 있을 때 수술을 하고 나면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좀 복귀 시기를 앞당겨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급속 재활이 되는 건데 물론 선수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냥 선수가 아닌 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스키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름에 전방십자인대를 다쳐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 스키 시즌은 보통 한 12 월에서 3월 정도 되죠. 그럼 내가 여름에 수술했는데 다음 겨울에 스키를 그래도 '잠깐이라도 타러 갈 수 있을까? 꼭 타고 싶은데.'라고 하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빠르게 좀 재활을 하고 싶을 거고 그런 것들에 맞춰서 재활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급속 재활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뭐 체대를 들어가기 위한 학생들이 실기 시험을 준비할 때도 뭐 실기 시험은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내가 다친 게 뭐 언제다. 그러면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재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시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 빠르게 당겨서 해야 되거나 뭐 또는 공무원 중에서도 뭐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소방 공무원 또 뭐 군인 쪽도 실기 시험이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빠르게 재활을 해서 본인의 실기 시험을 어 안전하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급속 재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급속 재활을 하게 되는 게 물론 뭐 그런 상황이 아닌 분들이면은 다치고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프로토콜대로 쭉 따라서 안전하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급속 재활을 할 수 있느냐, 하게 되면은 어떤 과정을 조금 앞당겨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음 물론 뭐 급속 재활 같은 것들이 다 가능한 부분들은 없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기 전에 먼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면은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있던 그 십자인대는 보통은 완전 파열이 되기 때문에 그걸 봉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새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내 몸에 있는 다른 힘줄에서 떼와서 새로 심기도 하고 또는 다른 준비된 상품화된 다른 사람의 힘줄을 가져와서 심기도 합니다. 그게 자가건과 타가건이 되겠죠. 자가건 같은 경우는 뭐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자가건은 내 몸에서 뗀 걸 내 몸에다 심었기 때문에 거부반응 같은 것들이 잘 없을 거고 반면에 보통 어디서 떼냐면 뒤에 있는 허벅지 뒤에 있는 햄스트링 힘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릎 앞쪽에 있는 슬개건의 힘줄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떼는데 그거를 떼면은 나중에 그 자리에 이제 뭐 통증이라든지 뭐 약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활 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고, 뭐 타가건 같은 경우는 남의 거를 떼서 나한테 심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뭐 거부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게 생착하는데 좀 더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호를 해줘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비용도 더 꽤 비싸기도 하고 해서 장단점을 고려해서 수술하신 선생님과 환자가 이렇게 상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이슈로는 뭐 이게 십자인대만 파열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또 다른 데가 같이 다치기도 해요. 보통은 뭐 반월상 연골판이라 그래서 반달 모양의 그 무릎 안에 쿠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디스크 같은 그런 연골이 있어요. 걔네들이 같이 동반 파열되면은 또 걔네들도 같이 수술을 할 때 뭐 봉합을 해주거나 아니면 제거를 하거나 그렇게 수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수술이 커질 수가 있는 거고 또 연골판이 아닌 안쪽에 있는 이제 내측 인대라고 표현하는 안쪽 인대 또는 바깥쪽에 있는 외측 인대 이런 것들이 같이 다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같이 다칠 때도 좀 재활 기간도 조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운동선수냐 아니면 운동선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운동선수는 뭐 경기 복귀 시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가 가능한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재활 기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재활에 있어서 뭐 중요한 요소는 재활은 언제 시작하나요?라고 하면은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각도를 내는 것들 또 뭐 그 근육 손실을 최대한으로 막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뭐 안전한 방향의 근력 운동이라든지 또 뭐 어떤 수술을 하면서 뭐 아래 위로 잘 고정을 해주면은 다음날 걷는 것들도 보조기 치료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한 2주 정도 실밥 제거를 하고 나서 이제 재활을 시작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안 되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요소 두 가지. 첫 번째는 각도 내는 거, 두 번째는 근력을 키워주는 건데 각도라고 하면 무릎 각도가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펴는 거랑 구부리는 거 두 가지겠죠. 그중에 둘 다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하고 펴는 것들이 안 되면은 나중에 달릴 때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펴는 것들은 꼭 신경을 써줘서 내가 무릎이 다 펴질 때까지 계속 신경을 쓰면서 각도를 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근력은 또 뭐 무릎 주변에 근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중에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 그리고 뒤쪽에 있는 뭐 햄스트링 요런 것들을 근력 강화를 점진적으로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재활의 제일 핵심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수술하고 나서 궁금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보호대를 착용을 하죠. 보호대 착용은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라고 하면은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6주에서 8주 정도 보호대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잘 때도 보호대를 차야 되나요?라고 하면은 잘 때 한 4주 정도까지는 하거든요. 잘 때 보호대를 착용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뭐 갑자기 확 비틀어지는 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또 확 구부러지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굉장히 얌전하게 자는 편이다. 그래서 나는 몸부림칠 일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떼기도 하고 또는 뭐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너무 과격하게 자요라고 하면은 좀 더 보조기를 잘 때도 착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걷는 거는 언제부터 걸어도 되나요?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술하는 거에 따라서 다음날 걷기도 하고 또는 동반 손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뭐 같이 어떤 다른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은 좀 처음에는 이렇게 부목으로 고정을 해 놓고
잘 걷지 마세요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반된 뭐 다른 손상 여부에 따라서 다음 날 또는 한 2-3주 뒤 또는 더 길게 지켜보다가 걷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도 그냥 바로 걷는다. 그것도 가능한 얘기고 또는 이제 목발을 짚으면서 걷는 것들도 있거든요. 목발을 짚으면서 아예 발을 떼고 걸으면은 그거는 체중 부하를 전혀 안 하는 거고 목발과 발을 같이 디디면은 그거는 인제 부분 체중 부하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시기별로 쪼끔씩 나눠 가면서 할 수 있는데 어 보통 빨리 떼면 한 2 주, 4주 내에 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또 같은 얘기인데 다른 동반된 손상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6 주, 8 주까지도 좀 목발을 같이 짚으면서 체중 부하를 좀 "완전히는 하지 마세요."라고 제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재활의 프로토콜은 되게 단순한데 더 단순하게 얘기를 해 보자면은 초기에는 부어 있는 것들 붓기 빼고 각도도 좀 이제 굴곡, 신전 이런 것들 만들어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근력을 점점점점 키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 밸런스가 떨어져 있는 것들 그리고 고요수용 감각이라 그래서 어 이제 걸을 때 감각이라든지 또 내가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 수술을 하고 나면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후기에 가면은 민첩성, 아질리티라 그러는데 이렇게 뭐 방향 전환이라든지 요런 것들 그리고 플라이오메트릭스는 뭐 좀 강한 근력이 필요한 거 박스 점프하는 것들 또 뭐 이렇게 방향 바꾸면서 점프하는 거 뭐 뛰어넘는 거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플라이오메트릭스가 되겠고 그 외에 인제 후기에는 달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면서 뭐 운동을 내가 하고 싶다. 운동 복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종목에 맞춘 그런 동작들도 좀 해 보고 그러면서 인제 점점점점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운동에. 그리고 그 후반기 정도 재활할 때가 되면은 '일상생활 하는 데는 뭐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재활 프로토콜이 간단하게 하면 이렇고 운동 복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9 에서 12 개월 정도 걸리고 시간이 충분하다면은 그냥 프로토콜 따라서 쭉 천천히 진행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복귀를 할 수 있는 뭐 기준점이 있나요?라고 하면은 기준점은 근력이 얼마나 많이 강해졌는가를 보통은 잡게 돼요. 그래서 원래 가진 근력이 한 90% 정도면 되겠다. 이런 기준을 잡고 하는데 그러면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근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보통 뭐 내가 미리 근력 재놓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반대쪽 내가 왼쪽을 다쳤다라고 하면은 오른쪽 다리의 근력을 측정을 해 가지고 이 근력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왼쪽 다리가 그 오른쪽 다리 근력의 90% 정도가 되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복귀 시점을 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 질문 답변을 조금 해 드릴게요. 카무사리 님이 "사회인 야구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한 지 한 주일 정도 지났는데 올해 안에 다시 야구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음 십자인대를 다쳐서 수술을 하신 지 아직 얼마 안 됐고 올해 안에 다시 야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올해는 이제 12월 월이겠죠. 보통 사회인 야구는 저도 사회인 야구를 해서 아는데 겨울쯤 되면 연말쯤 되면 시즌이 끝나죠. 그러면은 그 시즌 끝날 때 뭐 '그때 잠깐 참가할 수 있을까요?'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뭐 9 개월 정도 뒤가 될 텐데 음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야구를 다시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야구도 시합을 참가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캐치볼 정도 아니면 뭐 타격하는 거 정도를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있겠죠. 그리고 재활만 잘 된다면은 복귀를 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뭐 주루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수비를 할 때 너무 방향 전환, 전력 질주, 슬라이딩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거고 보통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 슬라이딩 잘 안 하는데 또 상황이 급박해지면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좀 어 '내가 다친 사람이다.' 이런 것들 인식하고 아 조심할 부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뭐 제가 추천드리는 건 어차피 올해 말이면은
시즌이 끝날 때가 되기 때문에 그냥 더 열심히 재활해서 다음 시즌부터 함께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영환 님이 안녕하세요. 스키 타다가 다쳐서 지난주 수술하고 현재 입원 중입니다. 내측 외측 인대 파열이랑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십자 인대 재건술, 그다음에 반월상 연골 접합술 두 군데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신속 재활이 가능할까요? 신속 재활, 뭐 급속 재활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가능한데 급속 재활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테지만 급속 재활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근력 강화하는 부분들이 될 텐데, 근력 강화를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반월상 연골 그 봉합을 하신 부분들은 좀 이게 봉합한 부분들이 좀 잘 아물어야 돼요. 그 아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중 보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쉽지 않은데 단독 재건한 것보다는 조금 더 늦게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뭐 좀 더 뒤에 시작을 하고 더 시기가 그냥 십자인대 재건술하고 재활하는 부분들보다 좀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이후 과정들을 당길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단독 손상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쿠마모 님이 질문하셨는데 혹시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수술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 파열이 됐고 내가 나이가 젊고 활동량이 굉장히 크다, 운동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수술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뭐 나이라든지 내 활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완전 파열이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에는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재활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수술을 안 한다 그래서 뭐 크게 잘못되나요?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잘못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술을 안 한 상태라면은 전방 십자인대가 해 주는 일은 무릎이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것들, 앞뒤로 밀리는 것들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전방 십자인대의 역할이 물론 후방 십자도 있지만 전방 십자가 역할을 못 해 주면은 흔들리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좀 과격한 움직임을 하면은 그러다 보면은 연골들이 손상이 되면서 뭐 나중에 돼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빨리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활동량, 나이, 그리고 파열 정도를 보고 수술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급속 재활이 가능한가, 어떠한 부분이 가능한가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런 재활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근력 강화를 해주는 것들을 이제 빠르게 좀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근력 강화를 좀 빠르게 하자라는 거죠.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데 근력 강화를 빠르게 하는 대신에 이식해 놓은 그 십자인대를 괴롭히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식해 놓은 그 십자인대는 괴롭히지 않으면서 근력 강화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급속 재활의 포인트를 잡고 하는 거죠. 그 근력 강화를 얼마나 안전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가. 그거를 볼 거고 그 이식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식건. 건은 힘줄인데 우리가 아까 설명했죠. 수술할 때는 인대를 떼우는 게 아니고 힘줄을 떼우는 거예요. 힘줄을 떼어서 이렇게 심어 놓는데 그 심어 놓은 힘줄이 처음에 약하고 나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강화가 되는 건가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짱짱하게 들어왔다가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져요. 약해졌다가 원래는 인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힘줄이잖아요. 그게 힘줄이 다시 인대로 바뀌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길게 보면은 한 1년 정도라고 보는데 처음보다 약해지는 시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약해지는 시기가 언제냐? 주로 한 6 주에서 8주, 그러니까 한 2달 전후, 그때가 좀 꽤 약해져 있는 이식건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왜 이식건이라고 하면 이식한 건, 힘줄을 건이라고 하거든요. 이식건이 그때는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약해지는 것들을 최대한 막아 주면서 걔네들을 괴롭히지 않으면서 근력 강화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급속 재활의 핵심이 되는 거고 인대 강도 변화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강하다가
쭉쭉쭉쭉쭉쭉 떨어져요. 그래서 2달쯤에는 이만큼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원래 있던 인대 조직과 거의 비슷한 그런 조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는 좀 조심을 해 주고 안전하게 근력 강화를 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걸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안전하게 십자인대를 이식건을 괴롭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이 이건데, 요 칩을 십자인대에다가 심는 거예요. 요 칩을 십자인대에다가 딱 심어서 여러 가지 뭐 움직이는 것들 뭐 이것저것 다 시켜 봐서 내 십자인대를 뭐 뒤틀리게 하거나 이런 뭐 과부하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십자인대를 좀 괴롭히는 거고, 어떻게 하는 동작들은 십자인대에 생각보다 괴롭히지 않고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좀 밝혀낸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따라서 보고 그 힌트를 가지고 이제 급속 재활을 시작을 해 가는 거죠. 네. 일단 그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 각도가 영향을 주느냐, 무릎의 각도, 구부러지는 각도가 영향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네,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각도가 제일 안 좋은가, 어떤 각도가 제일 안전한가라고 하면은, 한 무릎을 우리가 보통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게 한 90도 정도 되잖아요. 그 90도에서 조금 더 펴는 한 50도, 그 요 정도 사이에서가 제일 십자인대에 뒤틀림이라든지 그런 부하를 주는 것들이 적더라라는 거고, 의외로 끝까지 거의 다 펴진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그때가 십자인대의 변형도가 좀 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전한 각도가 몇 도인가라고 하면 50도에서 한 90도, 100도 사이. 이게 일단은 힌트가 되겠죠. 각도는 많이 펴는 것보다는 적당히 구부러져 있는 것들이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무게, 뭐 스쿼트를 할 때도 그냥 맨몸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막 바벨 같은 걸 들고 무게를 들고 스쿼트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드는 게 영향을 줍니까라고 하면은 그 논문상에서는 글쎄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고, 그리고 계단을 빠르게 오르는 것도 느리게 오르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거랑 막 빠르게 올라가는 거에 차이가 있냐, 십자인대의 변형도에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은 특별히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운동하는 뭐 무게, 부하, 그리고 운동을 하는 속도, 이런 것들은 인대의 긴장도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각도, 무게, 속도, 이 중에 각도는 영향을 주고 무게랑 속도는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각도만 조심하면은 막 무게 엄청 세게 치고 막 엄청 빠르게 해도 되겠네요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반은 맞고 좀 반은 틀린 얘기인 게, 부하라든지 뭐 속도를 올렸을 때 좀 괜찮은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좀 무게도 올라가고 속도도 빨라지게 되면은 햄스트링을 이제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햄스트링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몸도 이제 앞으로 숙여지게 되죠. 우리가 빠르게 뛸 때는 몸이 앞으로 숙여지잖아요. 숙여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햄스트링이 활성화되면은 이게 전방 십자인대의 이런 후방으로 받는 힘들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햄스트링이 좀 보완을 해주고, 자세 덕분에. 그렇기 때문에 좀 특별히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 뭐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막 햄스트링 발현 안 되는 상태에서 막 무게 많이 치고 빠르게 하면은 이거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체중 부하와 비체중 부하의 차이를 보는 건데, 체중 부하 운동은 CKC라 그래서 클로즈드 카이네틱 체인 엑서사이즈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발이 어딘가에 이제 발바닥이 닿아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냥 바닥에 발이 닿은 채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클로즈드 카이네틱 체인 엑서사이즈고, 그거를 이제 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뭐 스쿼트 또는 뭐 런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저항은 이 체중부하 운동할 때 저항에 따른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또 저항에 따른 차이가 특별히 없어요, 체중부하 운동은. 반면에 비체중부하 운동은 우리가 그냥 뭐 의자에 앉아서 시티드 니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쭉 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니 익스텐션이 되겠고 쉽게 생각하면 헬스장에 가 가지고 니 익스텐션 기구들 있죠. 이렇게 다리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펴는 것들 요런 것들을 하는 게 시티드 니 익스텐션인데 요게 이제 대표적인 비체중 부하 운동이죠. 발바닥이 어디 닿아 있진 않잖아요. 발이 허공에 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했더니 뭐 무게가 올라감에 따라서 십자인대에 부하가 올라가더라. 그러면은 둘 중에 뭐가 더 좋겠냐? 체중 부하 운동이 좋죠. 발바닥이 어딘가에 닿아 있는 이런 체중 부하 운동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것도 비체중 부하 운동과의 차이가 되겠고 그래서 무게를 올리려면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또 뭐 이 비체중 부하 운동, 시티드 익스텐션이 어느 정도의 인제 부하를 주느냐. 그냥 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는 것만 해도 체중을 한 40% 정도를 싣고 레그 프레스 하는 거, 발을 이렇게 댔고 이렇게 미는 것들 있잖아요. 그 레그 프레스를 하는 것보다도 그냥 뭐 저항 없이 니 익스텐션 무릎 펴고 굽혔고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좀 더 인제 부하가 더 크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계단 오르거나 아니면 전방 런지하는 것들에 비해서도 그냥 앉아서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것들이 더 부하가 크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어느 정도인가 그거는 이제 한 다리로 스쿼트 하는 거랑 저항 없이 그냥 니 익스텐션 하는 것들이랑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꽤 그냥 비체중 부하 운동이 생각보다 체중 부하 운동과는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체중 부하 운동이 또 좋은 이유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하게 되면은 무릎 주변 근육들만 쓰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뭐 스쿼트나 런지를 할 때 보면은 고관절 주변 근육이라든지 뭐 종아리 쪽이라든지 뭐 발목 주변 근육들도 같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효과적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는 이제 인장력이라고 하는데, 인장력이라는 것들은 이제 당겨지는 힘인 거죠. 당겨지는 힘이라서 이렇게 십자인대가 이렇게 쭉 늘어지는 건데, 이거는 또 어떨 때 주로 인장력이 더 생기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되게 비슷해요. 이것도 각도를 봐서는 한 50도에서 100도 구간 사이에서는 인장력이 없더라. 그리고 체중 부하 운동이 비체중 부하 운동보다 인장력이 적더라. 그러면은 50도에서 100도 사이에 체중 부하 운동을 하면은 생각보다 안전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스쿼트를 조금 구부린 자세에서 50도에서 100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많이 안 올라가고 무릎을 많이 안 펴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지금 이식을 해 놓은 그 이식건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대신에 내 근력은 계속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좀 인장력이 좀 많이 생기는 그런 자세는 뭔가라고 하면은 급격한 감속, 그리고 점프 한 다리 착지, 그리고 방향 전환인데, 결국에는 막 달려 가지고 한 발로 빵 착지를 인제 하면서 급격하게 정지를 하면서 방향을 탁 튼다라고 하는 것들은 인제 십자인대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제 멀쩡한 십자인대도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뭐 한 다리 착지하면서 급정지를 하면은 어느 정도의 부하를 주는가, 인장력을 주는가라고 하면은 한 1300 뉴턴 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꽤 센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라고 되는 겁니다. 뭐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신 분이 이런 것들을 할 일도 잘 없겠지만 그냥 일상생활 할 때도 한 다리로 착지하는 것들은 좀 방향 전환하면서 하는 것들은 좀 달려와서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양다리 착지를 하는 건데, 한 60cm 높이의 그 상자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 드롭 점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그냥 십자인대는 한 250 뉴턴 정도의 인장력만 가해진다라는 거죠. 이것도 결국에는 뭐 그냥 저강도의 플라이오메트릭스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정도까지는 이제 그냥 앉아서 니 익스텐션 하는 거, 그리고 평지 걷는 것들이랑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 걷는 게 왜 꽤 양쪽 다리를 점프해서 뛰어내리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하냐라고 하면, 그거는 뭐 십자인대만 놓고 봐서는, 전방 십자인대만 놓고 봐서는 걔한테 가해지는 인장력이라든지 뒤틀림의 정도는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뭐를 하는지가 중요하고 그거를 이제
전문가, 병원에서 뭐 의사, 그리고 전문의, 그리고 물리치료사, 이런 재활치료사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인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뭐 스쿼트가 좋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햄스트링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햄스트링을 작용하면서 상체를 이렇게 기울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십자인대의 부하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스쿼트도 좋고, 그리고 뭐 다른 뭐 런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은 원리로 이런 인장력은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력이 작더라도 각도는 아까 항상 얘기했잖아요. 각도는 50에서 100도 사이, 그런 것들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후반부에 0에서 50도 정도를 하라는 거죠. 이게 아까 각도가 뭐 10에서 15도가 좀 더 십자인대 변형도가 높아지고 50에서 100도 사이가 더 적다 했는데, 그렇다고 10도에서 뭐 50도 사이는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더 후반부에 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인장력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제 니 오버토라고 해서 니 무릎이 오버, 토 발가락 앞으로 나온다. 이것도 뭐 스쿼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다리를 이렇게 짚어서 무릎이 이거다, 발이 이거다라고 하면 무릎이 발가락 앞쪽으로 튀어나오지 말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무릎이 발가락 앞쪽으로 튀어나왔더니 전방 십자인대 부하가 증가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런지를 할 때도 좀 이렇게 약간 멀리 디디면은 무릎이 발가락 앞쪽으로 나갈 일이 없겠죠. 그리고 스쿼트 같은 경우도 벽에 기대서 월 스쿼트라고 하죠. 월 스쿼트를 해주면은 무릎이 또 발가락 앞쪽으로 나갈 일이 없으니까, 초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런 런지도 조금 멀리 듣는 것들, 그리고 스쿼트도 좀 벽에 기대서 무릎이 앞으로 안 나가게끔 하는 것들, 그리고 스쿼트를 할 때도 나중에는 좀 이렇게 상체를 세운 스쿼트, 처음에는 월 스쿼트를 할 때는 괜찮지만 나중에는 좀 진행이 됐을 때는 스쿼트를 할 때도 약간 햄스트링 같은 것들을 좀 활동성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상체를 기울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더 안전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식 자전거, 고정식 자전거가 보시면은 이 사진을 보시면은 무릎 요렇게 있잖아요. 무릎이 얘네들이 이제 부하가 간 상태인데 무릎이 발가락 앞으로 안 나오죠. 그리고 발이 바닥에 페달에 닿아 있죠. 그러면은 체중 부하, 어떻게 보면 체중 부하 운동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항도 주면서 무릎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각도도 많이 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단은 안전한 그 재활 운동의 상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고정식 자전거들을 하는 거는 뭐 처음에는 저항을 적게 해도 되는데, 나중에는 뭐 아까 무게 같은 것들 큰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속도도 큰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게 저항이라든지 속도도 올라가면서 고정식 자전거들을 해주는 것들은 안전한 재활 운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질문 있으셔서 질문 조금 더 답변을 드려볼게요. 권유님이 자가건이랑 타가건 중에 재활 시기랑 기간이 다른가요? 라고 하셨는데, 길게 봤을 때는 뭐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되고, 초기에는 이제 자가건은 내 몸에서 있는 걸 떼서 심었잖아요. 그래서 좀 거부 반응 없이 이게 안전하게 자리 잡는 게 조금 처음에는 가능한데, 타가건은 뭐 거부 반응도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조심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타가건을 좀 더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다 똑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원기님은 전방 십자인대 완파 후 타가건 재건술 24일 차입니다. 한 3, 4주 정도 됐고요. 한측 다리 스스로 굴곡할 때 아직도 햄스트링 쪽이 찌릿하면서 아픈데 정상인 건가요? 예. 지금 수술한 지 아직 얼마 안 됐고 굴곡할 때 햄스트링 쪽이 찌릿하면서 아프다고 하셨는데, 뭐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지금 수술한 부위보다는 햄스트링 쪽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굴곡하면서 뭐 내가 굴곡할 때는 무릎을 굴곡하는 거는 햄스트링 근육이 이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기 전 그리고 수술한 이후에도 처음에는 좀 별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근력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금 움직일 때 근육 쪽이 찌릿한 것들은 정상 범주 내에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그게 너무 오래 가면은 수술하신 선생님이랑 상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보조기 60 도로 맞춰 주시고 신전이랑 큐 세팅 그리고 온찜질 가이드 해 주셨고 "아직 도수 치료나 재활 치료는 처방을 안 해 주셨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뭐 다른 손상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뭐 "주치의 믿고 따라가고는 있는데 마음이 조급해진대."라고 하셨고 "반월상이나 다른 데는 안 다쳤다."라고 하셨네요. "올바르고 빠른 재활이 필요해서 조급합니다."라고 하셨고 이거는 수술을 할때 선생님들이 그 집도의라고 하죠.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 느끼는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그리고 이 재활이라는 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각도가 안 나오거나 구부리는 게 안 돼요. 펴지는 게 안 돼요. 물론 아직까지 20 며칠밖에 안 됐지만 뭐 그런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가는데도 각도가 잘 안 나온다.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조심스럽게 천천히 가는 것들은 뭐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일단은 처음에는 어 해 주시는 대로 그냥 안전하게 가다가 "나는 빨리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 있죠.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뭐 근력 강화라든지 그리고 뭐 그 뭐 이런 고정식 자전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 주시는 것들은 괜찮은데 하시기 전에 "수술하신 선생님과 한번 상의는 해 보라."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내측 토미존 수술에 타격을 했는데 무릎과 비슷한지요? 네. 뭐 비슷합니다. 요런 것들도 결국에는 타가건 자가건 뭐 토미존도 요즘에는 어 뭐 반대쪽 뭐 만약에 "오른쪽 수술한다."라고 하면은 뭐 왼쪽에 있는 것들을 떼서 하기도 하고 뭐 같은 쪽 오른쪽에 있는 걸 떼기도 하고 다른 쪽에서 다른 뭐 준비된 상품화된 타건을 가져와서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십자인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권희 님께서 "안녕하세요. 이거는 제 사연은 아니지만 아는 분이 있었던 사연을 써 봅니다. 축구를 하시다가 허벅지 쪽인가 십자인대 파열이 되었다는데 이게 스포츠 쪽에도 운동하다 다치는 분도 종종 있기는 있는 걸까요? 이거를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라고 하셨습니다. 음 십자인대 파열은 축구하다가 많이들 다칩니다. 특히 뭐 준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가 또는 뭐 불의의 사고로 다치는 분들 꽤 많죠. 특히 축구는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십자인대 파열되는 확률이 좀 높죠. 왜냐하면은 선수를 제외하고 우리가 그냥 일반 그냥 동호인들이다라고 했을 때 인구가 많잖아요. 축구하시는 분들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축구하다 다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뭐 야구라든지 이런 동호인 스포츠 즐기다가 다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 전방 십자인대 부상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긴 있어요. 그걸 한다 그래서 완전히 뭐 해결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낮춰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축구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은 뭐 피파 11 이라 그래서 피파 아시죠? 피파에서 만든 전방 십자인대 부상 방지 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수촌에 있었는데 대한체육회에서 만든 음 십자인대 이런 부상 방지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IOC라고 올림픽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만든 부상 방지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좀 꾸준히 하시면은 뭐 십자인대 부상 같은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시 내용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시티드 니 익스텐션 이거를 뭐 하지 말라는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아니고 초기에는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를 할 때 나중에는 하게 되겠죠. 할 때 처음에는 약간 저항을 주는 패드를 발목 쪽에 발에 가까운 데 두지 말고 조금 더 인제 무릎 가까운 데 두고 시작을 하고 각도도 안전한 각도인 50 에서 100도 사이로 하시라. 그리고 나중에 점점 해 나가자라는 것들이죠. 그래야지 이제 인장력 같은 것들 보시면은 어
요 낮은 구간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패드를 어디에다 댔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에 가까운 쪽에서 두고 하시면은 낫다. 그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저항이 인제 약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인제 그 십자인대 수술을 한 이후에 스포츠 재활을 하는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인데요. 어 이 뼈랑 힘줄이랑 뼈랑 돼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심는 것들 또는 그냥 인대 힘줄만 있는 것들을 심는 것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재활 기간에 쪼끔 차이가 프로토콜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페이즈 2 2 주에서 4주 사이에 "자전거를 타세요."라고 돼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세요."라고 돼 있고 뭐 하프 스쿼트 같은 것들도 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니까 어 그렇게 막 너무 무서워하면서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보호대 같은 것들은 여기서도 보면은 4 주에서 인제 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도 뭐 한 6 주부터 좀 떼고 걷는 것들 하는 거 또 "정상 보행을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십자인대에다가 과부하를 가는 뭐 뒤틀린다든지 이렇게 늘어나는 힘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은 피해 가면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전방 십자인대 수술 후에 재활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한 의사와 한번 상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술한 의사가 그 안의 상태를 인제 정확하게 받고 수술을 하면서 이제 그 이식권을 고정을 하고 할 때 뭔가의 느낌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수술한 집도의와 상의를 하는 것들은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하고 그리고 보조기 떼고 인제 걸을 때 대부분의 뭐 근력 강화 뭐 그리고 플라이오메트릭스는 좀 후반부에 하는 거라고 했지만 뭐 저강도 같은 것들은 초반에도 뭐 중기 이럴 때는 하셔도 된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할 때 나는 뭐 최대한 프로토콜 지켜서 하라는 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붓고 수술 부위 쪽에 통증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예민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아까 질문하신 분들 중에 뭐 햄스트링 뭐 허벅지 쪽에 뭐 "불편한 것들이 생겼어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술 부위랑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 있을 수 있는 얘긴데 이런 뭐 무릎 관절 안에 통증이 나타난다. 또는 뭐 자꾸 부어오른다. 부어오르는 게 바로 빠지지 않고 좀 며칠 동안 계속 지속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뭐 보통 재활할 때 뭐 수술하는 선생님이랑 뭐 한 달 뒤에 만나기로 했다. 근데 지금 내가 막 아프고 막 붓기가 생겨. 그러면은 한 달까지 참지 말고 가셔서 좀 확인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음 각도 이런 것들 항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부리는 각도 제일 유념해 주시고 피는 각도도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안 펴지면은 나중에 뛸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각도 항상 잘 보시고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너무 조급한 것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너무 어 이렇게 불안감 없이 막 하는 것들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인제 재활의 강도도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너무 좀 어 조급한가? 아니면 내가 너무 조심스러운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 그냥 보통 일반적인 프로토콜을 따라만 가면은 괜찮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뭐 재발 방지 같은 것들 수술 후에 재발 방지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십자인대를 어 힘들게 하는 동작들이 뭔가 그걸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방지하는 거. 예를 들어 제일 안 좋은 것들은 막 달려와 가지고 점프해서 한 발로 쾅 착지를 하면서 방향 전환하는 거. 그게 제일 안 좋겠죠. 그런 것들을 인제 '안 해야지.'라는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 뭐 결국에는 재활하면서 부하를 줄이는 그런 프로토콜이랑 재발 방지랑은 약간 결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인제 질문도 다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오늘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